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영어 독해 파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수능 영어 듣기 파트는 비교적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할 독해 파트는 오답률이 70%도 넘는 문제가 있는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독해 파트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글의 요지를 파악하거나 본문 내용과 일치불일치 확인 문제, 어휘 파악 문제나 문장 파악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오답률 또한 낮은 편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영어의 오답률을 분석해본 결과 오답률이 높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답률이 항상 높기로 악명이 나 있는 빈칸 추론 문제, 그 뒤로 문장 삽입 문제, 그 다음으로는 글의 순서 파악 문제가 오답률이 높습니다. 문법 문제도 오답률이 높지만 이는 분석보다는 수험생이 영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빈칸 추론은 보통 4문제, 글의 순서 파악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는 2문제씩 출제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3점인 경우가 많아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수능 영어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힘듭니다. 2020학년도 수능 영어의 경우에만 봐도 이 세 유형의 배점을 모두 합치면 20점이 됩니다. 80점이면 1등급은 당연히 물 건너가고 다른 문제에서 실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3등급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험생들의 등급이 제일 많이 갈리는 부분이 이 세 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세 문제들을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많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빈칸 추론 문제들만 계속해서 푸는 연습을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항상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빈칸 추론은 어떻게 보면 글의 목적이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빈칸은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 나오고 이에 대한 힌트는 본문 안에 있습니다. 즉 본문 안에서는 빈칸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힌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빈칸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수능 영어 34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4번은 오답률 2위 문제로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34.9%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음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 Measure of Tone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는 모든 음악의 주요하고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음악과 자연의 소리에 대한 차이점을 말해줍니다. 음악은 fixed pitches, 고정된 높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자연의 소리와 대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 문장을 보면 세계 대부분의 음악 문화에서 높이는 빈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이 상태에서는 뒷부분을 더 읽지 않아도 됩니다. 빈칸에는 음악의 높이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위에 귀가 닳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에서 고정된 높이와 관련된 선지를 찾아보면 1번과 2번이 보이는데요.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된 별개의 음정으로 조직되어입니다. 2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34.9%인데 1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30.9%입니다. 1번은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변동하고, 즉 이는 자연의 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시간에 쫓기고 긴장이 되다 보니 수험생들이 함정을 못 보거나 해석을 실수해서 오답을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빈칸 추론은 본문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빈칸 추론을 접할 때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 치면서 읽고 중요한 부분을 재서술한 선지가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글의 순서 파악하기는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문장들과 앞뒤 논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 문제 또한 지시어, 접속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지시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접속사로 인해 앞뒤 관계가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수능 영어 36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6번은 오답률 12문제이고 정답을 맞힌 수험생은 83.9%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영화가 지배적인 문화를 지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재생산하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을 파악한 다음에 A, B, C를 한번 훑어봅시다. A에서는 첫 문장이 The bad guys are usually punished, 나쁜 사람들이 보통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B에서는 간단한 대답이라는 부분이 있고 C에서는 덫이 보여서 내용이 한번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분별 힌트를 파악한 후 내용을 접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에서 영화의 교훈적인 면 이외에 우리가 영화를 즐기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므로 제시된 문장과 이어지기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C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답이 나올 부분을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간단한 대답이라는 부분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러면 D에서 우리가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영화를 즐긴다는 대답이 나오므로 C 다음은 B가 되고 자연스럽게 뒤에 A가 오게 됩니다. A는 B의 이유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는 앞뒤 논리성, 힌트 지시어, 힌트 접속사를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앞에 글의 순서 파악하기랑 비슷합니다. 5개의 빈칸 중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적절할지 파악하는 겁니다. 즉, 앞뒤 문장과의 논리성을 파악하다 보니까 또 지시어와 접속사가 힌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영어 39번을 함께 풀어봅시다. 39번은 오답률 3위 문제로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35.2%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유형의 문제에도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문장에 스틸, 역접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문장은 내용이 한번 뒤집히는 부분에 저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데 다른 매체에서 조각이 났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임을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쉽지 않아 어렵다고 말을 하다가 3번 빈칸을 경계로 텔레비전 광고가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 다음 문장에 moreover, 게다가 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서 앞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앞의 문장은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있어서 3번의 전후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3번의 자리에 제시된 문장이 들어가서 역접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 삽입 문제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영어 독해 파트에 대해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분명히 많이 어렵다고 알려진 부분이지만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비교적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편과 2편을 통해서 저의 수능 분석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을 직접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수능 시험 현장에서 겪었던 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